안녕하세요. 저는 아들만 7명 낳은 집안에 시집와서 결혼 생활한 지 35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며느리들도 7이겠지요? 자, 우리 며느리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째는 교대 출신의 중학교 체육선생님이고 맏며느리 역할 손 놓은 지 이미 한참 돼서 제잘난 맛에 사는 이기적인 며느리입니다. 둘째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인상 좋고 후덕한 인심으로 시동생들을 잘 챙겼지만 꼭 뒤에 가서 이 말 저 말 투덜대며 뒤통수 치는 며느리였지요. 셋째는 며느리 중에 제일 인물이 좋고 여식갱이 같은 성격에 시부모님이 이뻐하셨지만 한때 종교에 빠져 속개나 썩이고 중졸 학력에 배운 게 없는 터라 입만 열면 무식이 드러나서 시동생들 사이에서도 백치미 소리는 달고 다녔죠. 넷째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아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으려고 엄격하게 자란 덕분에 며느리 중에 가장 인성 좋고 예의 발랐지만 모지지 못한 성격 덕분에 지금은 치매 환자이신 시아버지를 20년 넘게 모시고 살고 있어요. 다섯째는 미술을 전공해서 그런지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며느리 사이에서 사회생활은 영 꽝이었고 결국 형님들 등살에 못 이겨 며느리 자리 반납하고 나 홀로 유학 가겠다 선언하더군요. 여섯째는 결혼 내내 제 성질 죽이지 못하고 시동생하고 사내 만에 부부싸움을 10년 넘게 하더군요. 며느리가 살기 싫다고 시댁에 쫓아오기도 여러 번. 그래서 이혼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아직까지 버티며 살고 있어요. 일곱째는 며느리 중에 제일 막내지만 나이 많은 형님들을 이겨먹으려는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통에 가장 바람잘날 없는 며느리였죠. 이렇게 7명의 며느리들이 슬슬 편이 갈라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이 집안에 들어온 건 둘째 며느리였어요. 그 뒤에 첫째 며느리가 들어왔죠. 그런데 첫째 며느리 자기가 선생이라고 둘째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들자 아주버님이 한 소리 하는 통에 큰형님 삐져서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으시더군요. 둘째 며느리는 그 뒤로 본인이 맏며느리 행세를 하며 셋째, 넷째 며느리 시집살이를 나서서 시켰는데 야가 빠진 셋째 며느리는 둘째 형님한테 딱 붙어서 넷째 며느리 이간질을 하더라고요. 하지도 않은 말을 둘째 형님한테 바로 옮기고 서로 분란 일으키고 결국 형제들까지도 싸움을 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셋째 아주버님은 집 밖으로만 두시다 결국 도박에 손까지 대셨고 7형제 중에서 제일 잘 나가시다 실패하셔서 집은 경매당하고 빈털터리가 됐고 지금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시체처럼 살고 계신다죠. 둘째 아주버님은 한때 러시아 여자들을 한국에 데려와 술집에다 넘기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돈방석에 앉으셨었죠. 그러다 대대적인 단속으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돼서 벌금 크게 두드려 맞고 지금은 마음고생하시다 신장 투석받고 계신데 상태가 위중하다고 하네요. 넷째네는 우연치 않게 발을 들인 정치판에 빠져들어 도의원 사선 당선에 승승장구하다가 막내 시동생의 부탁으로 거액 대출과 연대 보증까지 서주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게 화근이 돼서 막내네가 갚지 못한 빚을 넷째네가 떠안게 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소문이 의회까지 퍼져나갔고 결국 상대 정당 의원들의 공작에 걸려들어 의원 배지까지 강제 반납하게 되셨죠. 다섯째네는 사업 능력이 탁월했고 그래서 제법 큰 마트 3개를 운영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동서는 나름 학원을 운영한다는 핑계로 집안엔 별로 나타나지도 않았었죠. 그리고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 답답하리만큼 속내를 알 수 없는 성격인저라 뭔가 더 음흉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운영하던 사업체를 다 팔아먹고 미국으로 돌연 이민을 갔어요. 그곳에서 아들, 딸 잘 낳고 지금은 제일 잘 나가고 있다죠. 여섯째네는 그렇게 자식 보기 민망하지도 않은지
하루가 멀다 하고 치고받고 싸우더니 셋째 형님의 전도사 역할로 같이 종교에 빠져서 주말엔 시댁의 콕배기도 비치지 않고 교회에서 아주 산답니다. 둘이 아삼육이 돼서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쌍으로 덤벼들대요. 일곱째네는 그나마 가까이 사는 넷째네하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 같더니만 결국 발톱 드러내고 형님을 갖고 놀다가 막내 시동생이 넷째 형한테 어마어마한 큰 돈을 빌려서 갚겠다고 하더니만 끝끝내 부도내고 새벽에 야반도주하듯 미국에 있는 다섯째네 형태로 도망가 버렸네요. 막내 동서는 자기들이 미국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입 싹 닫고 시부모님과 넷째 형님한테도 이런 방구 없이 뒤통수 치고 미국으로 날랐던 거죠. 그 덕에 넷째네는 빚더미에 앉아 쫄딱 망하고 채권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쫓아오는 통에 결국 의원직 박탈당하고 버티다 못해 그 지역에서 벗어나 지금은 시골로 이사와 살고 있어요. 아들 7을 두면 뭐합니까? 자식들은 하나같이 다 부모 제쳐두고 지 살 길 바쁘다고 다 떠나가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옛말에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더니만 딱 그 꼴입니다. 형제들은 서로 간에 등쳐먹기 바쁘고 며느리들은 지들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자기 입속 차리기 바쁘고 미국에 간 연놈들은 그곳에서 자식들 낳고 시민권, 영주권 따서 이제 트럼프가 주는 연금 받아 먹고 살고 있다지요. 결국 시골에 사는 넷째네가 치매 걸린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은 신장투석으로 오래 투병 생활하다 합병증으로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셋째 아주버님은 도박의 끈을 놓지 못한 채 평생을 고스톱만 치다 현재 가난 말기 투병 생활 중이신데 올해를 못 넘길 것 같다고 하시네요. 아버님보다 더 먼저 저 세상 갈 위기예요. 아버님은 먼 놈의 팔자가 그렇게도 사나워서 당신보다 자식들을 둘이나 앞서 먼저 보내시게 되는 건지 했던 말 또 하고 물건을 놔두고도 어디다 뒀는지 기억도 없으시고 방금 전에 밥을 드시고도 안 먹었다고 화를 내시고 주머니에 내 돈 없어졌다고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시는 시아버지. 온갖 며느리 구박하고 당신 기분 나빠서 여기에 못 살겠다고 시설 좋은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하도 성하셔서 막상 그곳에 모셔다 드리면 그제서야 여기가 어디냐고 울며 불며 며느리 손붙잡고 잘못했다고 어미 말 앞으로 잘 듣겠다고 매달리시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운답니다. 이제 제 나이 60하고도 환갑을 맞았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눈치채셨겠지만 넷째 며느리랍니다. 길고 모질었던 세월을 겪고 나니 이제야 저를 낳아주신 엄마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우리 엄마 나 홀로 키운다고 문방구 하시면서 악착같이 뒷바라지 해준 세월들 번듯한 대기업이 들어가서 좋은 자리 시집가나 했더니 아들만 7인 집에 시부모 시할아버지까지 함께 살고 있는 넷째 아들한테 시집간다 하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을까. 난 그런 엄마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남자한테 콩깍지가 씌어서 굳고 반대하던 엄마를 외면한 채 결국 엄마 없는 결혼식까지 올렸었네요. 그 뒤 긴 세월을 지나 우리 엄마 요양원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따뜻한 손길 한번 잡아주지 못했고 결국 임종도 못 지킨 채 하늘나라로 보내고야만 이 불효막심한 딸녀는 이제서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